에베레스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초등학교. 남채 초등학교가 자리한 곳은 해발 3,500m, 백두산보다 700m나 더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먼 한국이란 나라에서 왔다는 이방인들. 바로 한의사들이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덜 들린다. 안 뜨거운데. 아이들은 마냥 신기할 따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 자체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다. 하물며 한방의학을 알리 있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동시에 가장 의료 혜택이 적은 곳. 잘 지내? 응? 알았지? 잘 지내? 응? 아이 섭섭하죠. 템포라 불리는 소형 3년차가 활발한 네팔 카트만두. 지난 9월 중순 9명의 한의사들이 이곳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이 역말리 이곳까지 한의사들이 찾아온 것은 무려 한방 봉사를 하기 위해서다. 사실 한국에선 모두 내로라 하는 한의원 원장님들이다. 그런데도 이 봉사를 위해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비우는 결단을 내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좀 열심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자리 잡은 네팔. 지난 90년 민주화 이후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모색 중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 국민 87%가 힌두교 신자인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남녀 차별로 인해 육아와 가사는 물론 농사까지 여성이 떠맡고 있는 것이 네팔의 현실이다. 의료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무료 진료소엔 현지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방문 환자의 90%는 여성, 아픈 곳이 있어도 참기만 해온 여인들일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오긴 했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한방 진료다.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잔뜩 겁에 질렸다. 이렇게 조금 따끔하고 아픈데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침을 맞기 직전까지도 여인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이내 별것 아니란 표정이다. 다 이 정도 공포심을 가지고 있죠. 생살에 그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돌리는 거는 괜찮고 요건 괜찮은데 여기가 여기 할 때 여기가 꼭 알았어. 별것 아닌 침략 때도 무서워하는 현지인들이다. 그런데 진선도 의원은 한 할머니에게 부항 치료를 시도했다. 그만해. 예. 변비통이죠. 어깨를 못 올려. 그래갖고 여기 어깨에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뒷골까지 계속 땡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침 맞아서는 안 되겠고 조금 아프더라도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피를 뽑아주는 게 낫겠다. 아니 어기 때 마티 저러네 떨러 자르네 어느 때 얼리 서슬러 오이나? 얼른 좀 쉬워진대요. 1년을 괴롭힌 통증이 1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원해졌다. 할머니는 그저 신기하고 고마울 뿐이라며 웃으며 돌아갔다. 이날 오후 찾아온 환자들 뒤로하고 김영 의원이 어디론가 급히 출동이다. 전신마비 환자분이라고요? 글쎄 아까 전신마비 중풍 맞으신 분이 있는데 뭐 그분 치료하는데 뭐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얼마 전에 김 단장과 김영 의원이 찾아간 곳은 카트만두 외곽 허름한 빈민촌. 이런 집이 뭐 여기 다 이렇지 뭐.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환자의 집은 얼핏 보기에도 가난한 흔적이 가득했다.
환자가 있다는 다락방의 상태는 더더욱 심각했다. 예, 김용 원장.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1년째 다락방 생활을 해왔던 할머니. 흰옷을 입은 이방인들의 방문에 저승사자라 본 듯 할머니는 겁부터 냈다. 비스타리 지금 잔뜩 이제 우리가 이게 옷을 입고 오니까 이걸 잘못 입고 온 것 같아. 할머니 사탕 하나 드세요. 입에 넣어드려. 할머니의 마음부터 진정시켜놓고 두 사람은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꺾지 말고. 할머니는 몇 년 전 허리를 다친 후 1년 전엔 다리에까지 마비가 왔다. 그 후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재활치료로 근육의 퇴화를 막아야 했지만 이미 할머니 하반신은 굳을대로 굳어져 있었다. 저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운동 치료나 재활 치료가 가장 더 중요한데 그게 지금 근육이 지금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지금 또 1년 동안에 지금 저 상태에서 앉아 계셔가지고 누워 계시면서 전혀 움직이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 근육이라는 게 보니까 현실의 정. 병원에 갈 형편이 아니어서 처방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 결국 몰라서 병을 키운 것이다. 좀 위생적이게. 물론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깨끗하게 이것도 좀 말리고 그래서 위생적이게 하는 거하고 영양을 또 어느 정도 굉장히 말라 있고 그러잖아요. 나마스테. 침 한 번으로 병이 나을 리는 만마다 두 의원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건 채 돌아서야 했다. 옆마을 두 번째 환자 역시 상태는 좋지 않았다. 후천성 지체장애로 10년째 누워있는 소년, 손도 완전히 굳어버렸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유르베딕 다리가 그런데 30분 후 소년에게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펴주면 되는데 지금 손목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오래 가거든요. 10년 만에 손 핀 거래요. 그건 구축돼가지고요. 있었던 게 지금 오늘 처음 핀 거예요. 10년 만에요. 예, 10년 만에 처음 손을 폈다고 하죠. 아까 이렇게 굽어졌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호전이다. 내가 아까 침 걸 때만 치료를 계속하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순 없어도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환자 역시 긴 시간 함께할 순 없는 일이었다. 그 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많이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은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었는데 뭐 침 놓고 이런 거보다도 알리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트만두 도착 이틀 뒤 서둘러 봉사팀이 짐을 꾸렸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사실 이번 봉사는 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 오지가 주 대상 지역이다. 이쪽 지금 저희가 가는 데는 의료 혜택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하면 보건지소도 없는 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생전 처음 약을 접하게 되고 처음 침을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좋은 인상 저희가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다시 비행기로 40분여 진료 대상지인 에베레스트의 만년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8,850m 에베레스트의 중턱, 즉 해발 4,000m를 오르내리면서 트레킹 진료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열흘 동안 고산병이며 조난사고 같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한나절 걸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추가로 한두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가 목적지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료봉사하죠. 또 우리가 인간이 똑같은 지구촌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목적지까진 길다운 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돌투성이 길로 8시간을 꼬박 가야 한다. 점심역에서야 봉사팀은 해발 2,000m에 있는 작은 휴게소를 만날 수 있었다.
지친 몸을 달래는 와중에 한켠에선 김용 의원이 진료 가방을 풀고 있다. 아기가 기침이 좀 나고 열이 좀 난다고 해가지고. 누가요? 여기 애기 감기 걸렸다고요. 감기 걸렸어요? 소충мен탈. 우연히 만난 환자라고 대충 지나칠 수는 없다. 박스에 있어요. 거친 산행 때문에 정성스레 싸던 약재 박스도 주저앉고 풀어헤쳤다. 단순한 감기라도 그냥 방치했다가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아이들도 이곳에선 심심찮게 있는 까닭이다. 한 번에 반 나눠 먹고 아침 저녁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루에 하나 해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말이라도 통하면 그나마 쉬울 터. 하지만 앞으로도 악조건 속에 힘든 산행과 진료를 계속해야 한다. 지금도 점심 먹다가 어떻게 보니까 뭐 환자들 오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 지날 때마다 환자분 있으면 바로바로 치료해드리고 올라가려고 해요. 오후 2시 해발 2,500m 산길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은 아이들을 만났다. How long time is it take from your home to your schools? 예, 1 o'clock. 1 half an hour? Only 1 day. 예, Return? It take 3 예. hours. 그중엔 책가방이 비닐봉지인 아이가 눈에 띄었다. 그나마 찢어진 비닐봉지다. 찢었구나. 가난 속 힘든 통학길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그런 기색을 발견하긴 어렵다. 에베레스트 2,500m를 넘어서자 주변 풍경은 힌두교가 아닌 불교 색깔이 짙어지고 있었다. 팍팅에 도착한 건 오후 4시, 해발 2,800m로 백두산 높이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꼬박 8시간을 걸어온 길. 하지만 봉사팀은 예정이 없던 진료소를 차리기 시작했다. 기왕 온 것, 적더라도 진료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야외 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탁자 이렇게 놓고 앉아서 이렇게 여기서 약제실을 하고 1실, 룸 1, 룸 2, 룸 3가 아니라 데스크 1, 데스크 2, 데스크 3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걸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문제는 갑작스런 결정이라 홍보를 못했다는 것. 여기 일부 차리고 힘 있는 사람들 한 4명 정도 해갖고 왕진을 가든지. 도착하면서 알리기 시작했으니 기다린 수밖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채 진료소를 차리기도 전에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기쁘네요. 여기가 또 워낙 오지라 환자가 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알고 찾아오니까 저희들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봉사팀이 갑자기 급박해졌다. 약상자도 도착하기 전에 이미 환자들이 대기한 것이다. 이곳의 입소문은 실로 놀랄만한 속도였다.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처음 보는 한방기구가 몹시 신기한 모양이다. 10분 후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다. 카트만두와 같이 이곳에서도 여성 환자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었다. 독차? 하지만 카트만두 사람들에 비해 침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이다. मम्मा कस्तो तौल भयो केही भएको छैन केही भयो छैन केही भएको छैन सिस्नुले पले जस्तो मात्रै भएको छ केही भएको छैन 진선도 의원은 한 청년 상처에 붙은 풀을 떼내느라 여념이 없다. 어떤 환자입니까? 어제 넘어졌대요. 그래갖고 요 풀을 이렇게 붙여갖고 파스에다가 여기서는 이거 민간요법으로 쓰나 봐요. 이겨갖고 옛날처럼 이겨갖고선 여기다가 이제 상처난 부위에다가
소염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붙여놓은 거네요. 응? 사실 보건지소조차 3시간 산길을 가야 한다. 웬만한 상처나 병은 저절로 나을 때까지 놔두던가 민간요법으로 다스려온 것이다. जडीबुट्टी जरुरी केही दबाई क्या कसले दियो यो यो रगत थाम्ने हो क्या कसले बनायो हजुर आफ्नो बनायो आफूले बनाएको यो लगत कम गरिदिन्छ हजुर रगत चाहिँ थाम्छ 1시간 후 이젠 건너 마을까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의사가 왔다는 말에 손에 손을 잡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कम दुख्ने बेलामा त अलि निको भएको जस्तो हुँदा अलिक हुन्छ धेरै दुख्यो भने सुत्नु पर्यो नि होइन 의사를 처음 본다는 환자도 상당수였다. किनभने हामीले हामी सबै होइन यस्तो रोगको बारे औषधिहरू यतै ल्याउँछ होइन सबै त्यतिकै औषधि दिएपछि राम्रो होला नि मलाई भन्न आउँदैन 시간이 갈수록 환자가 줄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이민규 의원은 아예 통제성 극기에 나섰다. 너무 지금 복잡해갖고요. 환자들 치료하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갖고서 지금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약제실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 나눠줄 약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소나토마 한 개씩. 지금 많이 드려야 될 텐데 저희들이 그 한계가 있잖아요. 비행기 싣고. 그런 심정인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남체 가야 되니까 더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 이제 처방은 5일분 뭐 3일분 그러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루만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의사는커녕 그 흔한 두통약도 평생服用해본 적이 없는 에베레스트의 사람들. 그들의 마을은 그만큼 멀고 험한 우지였다. हातमात्र दुख्यो 이곳 마을 사람들은 등산객의 짐꾼으로 널리 알려진 세르파족 사람들이다. 짐꾼 일과 농사가 생업이다 보니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 환자가 유독 많은 것이다. 밤 8시. 벌써 깜깜해졌지만 아직 진료소는 문전성시다. 뭐 찾으시는 거예요? 예? 후레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깜깜해갖고. 주변이 어두운 것도 진료로 힘들게 하지만 더 곤욕스러운 것이 있었다. 밤이 되면서 뚝 떨어진 기온이다.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끊일 줄을 모른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있을지는 지금 몰라가지고 글쎄 뭐 한 10명이나 아까 올라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연락받고 오셔서 한 100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추워가지고 아무 생각 지금 안 해요. 진료는 밤 10시까지 계속됐다. 피로와 추위 거기다 허기에 지친 의원들이 저녁상을 받은 건 10시 반. 힘들었던 만큼 아껴뒀던 한국 음식도 원 없이 먹기로 했다. 원장님 꿀맛입니다. 꿀맛.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양 남은 거 없어요. 식사를 빨리 마친 오영건 의원이 미음 그릇을 들고 밤길을 서두른다. 예, 지금 뭐 전형적인 감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통이 특히 심하고, 그러면 오늘 좀 먹고 기운을 차려갖고 빨리 나서가지고 내일은 같이 이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김명희 의원이 지쳐 쓰러진 것. 헌데 몸살 감기일지 고산병일지 오늘 밤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몸조리 잘하세요.
다음 날 아침 봉사팀 모두 일찌감치 여장을 챙겼다. 오늘 또다시 10시간 가까운 트레킹을 해야 한다. 다행히 김명희 의원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있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좀 괜찮아요. 감기예요. 부산병은 아니고 감기인 것 같아요. 좀 같이 갈 수 있으세요? 네, 가는 데까지 가야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 고소병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리 약을 현재를 아주 그거에 맞게 해갖고 왔어. 보증장. 그래서 한 봉씩 이렇게 다 드셔. 그래갖고 또 내일은 이거 또 남으면 또 한 봉씩. 오늘은 해발 3,500m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고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곳이다. 출발 직전 김영 의원이 통역에게 뭔가 부탁이 있는 모양이다. 침이나 그 한약 그 허브매드라고 있나? 침이나 허브매드로 치료에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팔 말로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써달라는 것. 오늘 계속될 트레킹 진료 때 쓰려는 것이다. 제가 그 네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가 좀 통할 것 같아가지고요. 지나가는 도중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전 9시 일행은 팍팅을 떠나 길을 재촉했다. 분주했던 지난밤도 옛일인 듯 마을은 조용하기만 하다. 그런데 노영현 의원이 마을 언저리에서 발길을 멈춘다. 바로 어제 만난 환자. 네팔어라고는 전혀 모르지만 열심히 물어보는 품새가 진지하기만 하다. 오케이, 나마스테. 네. 제가 어제 진료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두통을 주소로 해서 또 약간의 복통을 호소하셨는데 어제 침 맞고 좀 괜찮으셨냐고 제가 그냥 손짓 발짓으로 여쭤보니까 아직은 아픈데 어제보다 조금 괜찮다고. 트레킹 시작 후 2시간 김영 의원이 수천 메모를 써먹을 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그나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의사 전달이 되기까지 또 한참이 걸린다. 잠시 후 한두 명씩 진료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중 한 할머니는 기어코 자신의 집으로 가 따로 봐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침이 무섭다며 맞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까탈스러운 환자지만 노 원장은 끝까지 사람 좋은 웃음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시골 인심이란 어딜 가나 마찬가지. 할머니 굳이 차 한잔을 하고 가라며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때마침 길을 나서려던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다. 더 지체하다간 일행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거부하겠는가? 계속 어지럽다고요? 계속 어지럽다고. 이분도 있다. 어지러운 거 말고. 거기다 자신들이 진료를 하고 나면 이들에게 진료의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다. 결국 찾아온 사람들 모두를 진료하다 보니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놓다 보니까 가려고 딱 하면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한 번 또 들어오고 한 번 또 들어오고 거기서도 뭐 한 몇 시간 지체하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나마스테. 발침, 즉 침을 빼주진 못하고 급하게 두 사람은 길을 재촉했다. 마을에 들어선 지 2시간 만에 겨우 빠져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진짜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이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데 그 어느 분이 혹시라도 이 사람 그 열이라든지 이 사람들 뭐 파상풍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파상풍 때문에 팔다리를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저희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구제할 수 있었다면은 그 사람 인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한편 앞서가던 일행도 노상 진료가 한창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저 포토들인데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침 맞으신 거예요? 몸살이 너무 심해 쉬고 있던 세르파족에게 치료를 하던 중이었다. काम गर्न आएको होइन भारी बेच्नु मात्रै आएको 4-5 कुखुरा र त्यो बेलामा बिमार भएको थिएन थिएन तलबाट आउँछ यहाँ फर्किनु आएपछि बिमारले बेलुकादेखि भेटेको 지금 우리가 지금 사탕요법. 이게 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과로해갖고 생긴 거니까. 세르파족 대부분은 평생 에베레스트를 오르내리며 몸을 혹사한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지금처럼 의사를 만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청진기도 필요 없고 일단은요 침만 호주머니에 침 한 쌍 이렇게 딱 담아갖고 침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필요하면 이렇게 좀 놔줘. 해발 3,000m를 넘어선 트레킹 5시간째 일행들 앞에 경고문이 나타났다.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올라갈수록 천길 낭떠러지 계곡 사이로 세찬 바람마저 불어댔다. 산소가 희박해 한 발짝 옮기기도 어려워졌다. 머리가 뛰어요.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앞으로 몇 시간 더 가야 돼? 모르겠네요. 몇 시간 더 가야 되는데. 김병수 의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말을 몇 개야 돼 말을. 기운을 촉촉해야 돼. 다르다. 일행 대부분이 천군 같은 몸을 이끌고 있는 데 반해 아이들은 날아갈 듯 몸이 가볍기만 하다. 2시간에 간다고 4시간 잡을 거를 1시간에.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산악인도 지쳐 반드시 쉬어가는 곳. 이곳이 해발 3,450m의 도시 남체인 것이다. 밥 먹는 거 빼고 그냥 다 헤매면 한 9시간 왔나 보다. 그래도 힘은 들어도 너무 기분은 좋다. 내일은 좀 9시간을 꼬박 걸었다. 일행들 모두 밥 먹을 기운조차 잃어버린 눈치다. 셋으로 할라쳐도 그나마 물을 마음대로 쓸 형편이 못 된다. 일일이 물을 길어다 쓰다 보니 물린심만큼은 좋지 못한 곳이 이 에베레스트다. 마음 같아서는 뜨뜻한 막 여기다 푹 담그고 싶은데 요것 주네 이거. 다음날 아침 8시
일찌감치 숙소를 나선 김단장 일행이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있다. 하나, 2장 정도씩. 그러시면 무료 진료가 있다는 안내문을 붙이려는 것이다. 대한한방회의 의료봉사단에서 의료봉사를 하니 많은 사람을 참석해 주시라.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는 외국인들도 거쳐가는 마을인 만큼 특별히 영문 안내문도 함께 붙였다. 네, 저리 자리가 좋습니다. 이건 잘 붙는. 여기가 이제 남수장이라. 같은 시간 다른 의원들은 진료 준비를 위해 진료소로 향하고 있었다. 임시 진료소는 마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한 초등학교. 산소가 지상의 3분의 1 수준. 하룻밤을 보냈어도 적응이 되질 않는다. 먼저 가세요. 아니, 사실 밑에서는 이 정도 경사면 그냥 거뜬하게 뛰어 올라가는데 여기가 해발 3,840m. 한 분의 1밖에 안 된대. 연근 오영근 의원은 영어를 쓰는 당찬 꼬마 아가씨를 만났다. 민마. 예. 제가 가방을 주워주겠대요. 예. 거기다 힘들어하는 아저씨를 위해 진료 가방도 뺏어든 꼬마 아가씨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 아이들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하다. 백두산보다 700m나 더 높은 해발 3,500m.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까지 학교가 있을까 싶다. 하지만 인근 마을에서부터 통학하는 학생이 100여 명에 이른다. 먼저 봉사팀은 진료 장소를 내준 학교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전교생들에게 장갑 선물을 했다. 감사. 오전 10시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다. 예상대로 환자들 중엔 관절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쪽 다? यो पहिला दुखेको यो अहिले 1 वर्ष अलि 보이는. यो 다 그지 뭐. 기름칠이. 평야에 비해 몇 곱절로 관절을 쓰다 보니 관절염이 심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야. 응? 이분은 몸을 너무 많이 쓰고 이 보강은 안 해주니까 이 관절이 약해져서 그래. 거기다 우유 이외엔 단백질이나 지방 공급이 어려운 것도 주 요인이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점심시간 이번엔 꼬마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오케이, 똑같아.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덜 들린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귀가 좀 아프대요. 그러니까 중이염 증상이 이게 만성이 되면 좀 아팠다가 또 안 아팠다 그러는데 그게 점점 청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는 과정이거든. 친구 얼굴에 뾰족한 바늘이 꽂히자 보던 아이들이 연신 웃음꽃이다. 아이들에겐 주로 중이염이나 비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대부분은 감기를 제때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드러나는 증상은 이제 눈이 가렵고 아프고 그런 증상인데 그 원인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세계 최대 빈국이자 오제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네팔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아이들이 네팔의 희망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의료 분야에선 턱없이 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애들은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른들 같이 완전히 성숙된 존재가 모든 기혈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사실은 많은데 이게 치료를 제대로 조금씩 안 해주니까 감기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이염도 생길 수 있고. 쉬는 시간 의원들은 아주 낯익은 풍경을 발견했다. 아웃 아니야 아웃. 오랜만이겠어요 이런 거. 아 여기 어렸을 때 했어요. 근데 똑같네. 똑같아. 에베레스트 아이들의 자치기 놀이가 신기할 정도로 우리네 자치기와 꼭 같았다. 잘 지내? 응? 알았지? 잘 지내? 응? 아이 섭섭하죠. 애들이 워낙 천진난만하고 아주 때묻지 않은 우리나라 시골 애들이라고나 할까. 노영현 의원은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지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본다. 그래도 여기 또 상주하면서 치료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죠. 이게 더구나 한방이나 이런 거 내가 보니까 애들 침도 안 아파하고 처음 맞아보고. 애들이 되게 천진난만한 것 같더라고. 그지? 응? 이제 트레킹 진료 일정에서 가장 높은 곳 팡보체까지의 여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아래에선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산허리가 바로 지금 이 길일 터다. 생전 처음 구름 속에 갇혀봤는데 밑에가 안 보이고 위가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오후 2시 드디어 탕보체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펼쳐진 에베레스트의 모습은 실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장엄한 풍경이었다. 1930여 몇 지금 페리체가 몇 미터나요?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50m 등었거든요. 3,865m 정도.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의원이 상당수다. 이 대원들이 아는 대원들이 있어가지고요. 따뜻한 밀크 좀 가지고 마중 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나? 한 5명 정도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컴스터. 다 왔어. 3번.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아니 이사장님 올라오실 때 그렇게 그냥 더 닦으시더니만 우유 먹을게. 둘이. 나마스테. 컵 하나 더 있어. 고맙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산을 오르는데 처음 오르는 산이 세계 최고의 산이야. 뒷산도 안 올랐니?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서로 우애해주고 격려하며 오른 에베레스트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곳 탕보체는 한마디로 승려들의 마을이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사원엔 총 100여 명의 승려들이 수행 중이다. 꼬마들이 경쟁하듯 경전을 외우는 것이 이 사원의 일상 풍경 중 하나. 그런데 유난히 이 사원엔 승려가 되려는 소년들이 많았다. 집안의 아들 중 하나를 승려로 만드는 종파여서 집집마다 하나씩 보내온 소년들인 것이다. 국민의 87%가 힌두교 신자인 네팔에서 티베트 불교는 극소수의 종교인 셈이다. 종교 특성상 많은 승려들이 집단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의료 혜택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다.
사원 한켠에 마련된 진료소인 예상대로 환자의 90%가 승려들이었다. 여기 다리 아파. 그중엔 아직 앳돼 보이는 소년들이 상당수다. 쫓아? How old are you? 닉마파라고 그래요, 여기가? 예, 그런데 뭐 티베트 불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을 라마승으로 보내죠. 그 소년들이에요. 수행을 업으로 매일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들. 어느 날 찾아온 이 이방인들과의 하루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अनि यसो उपचार गर्न दिनुको लागि खुसी लाग्यो अनि काठमाडौँतिर पनि कत्रो महँगो छ यसो उपचार गर्नलाई यसो धेरै खुसी लाग्यो. 올라올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 당도한 탕보체의 밤. 김용 의원과 노영현 의원은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뭡니까? 집사람한테 편지 씁니다. 편지가 엽서죠. 탕보체. 우리 애기가 탕보체니까 탕보체온 기념으로 한 달 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한 달 뒤에 문득 이렇게 집사람이 이 엽서를 받았을 때 또 마음이 또 저한테 대한 마음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집에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동생 이름이 옥천이하고 미영이거든요. 그쪽에 모두 건강하라고. 한 달 뒤면 이미 이들은 바쁜 한국의 병원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때다. 그때 이 탕보체의 밤을 담은 엽서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른 아침 봉사팀은 작별 인사차 사원을 방문했다. 자. 작은 선물이지만 이들은 정말 기쁜 듯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돌아서는 봉사팀에겐 어떤 선물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 많이 비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많이 혜택받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불평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저희가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우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다시 올까? 이제 다시 올까? 아쉬움을 남긴 채 봉사팀은 4,000m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재촉했다. (9월) 하순. 모두 무사히 트레킹 진료를 마친 날, 김 단장과 김영 의원이 왕진길에 나섰다. 하반신 마비로 몸져놓은 할머니를 다시 방문한 것이다. 꼼짝도 않고 누워만 있던 할머니가 이젠 앉아 있었다. 옷이며 이불이 깨끗한 것이 가족들이 신경을 쓴 흔적도 역력했다. 완전히 나을 순 없지만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 조금씩 기력을 되찾을 희망이 있다. 지체장의 소년의 집. 의원들을 알아본 소년이 먼저 해맑게 웃는다. 손표정 내놔. 담너 올라. 소년의 상태도 많이 호전돼 있었다. 부탁대로 가족들이 꾸준히 마사지를 했는지 굳어있던 손과 발이 몰라보게 부드러워졌다. 소년의 집을 끝으로 네팔에서의 12일이 그 대던원에 막을 내렸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전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걸 통해서 뭐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 또 봉사를 받기도 하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한 숟가락 밥부터 먹기 시작해야 배가 채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죠 뭐. 안락하다면 안락한 한국에서의 한의원 생활을 접고 찾아온 고행길이었다.
끊임없는 진료와 산행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오지 사람들의 애환을 조금은 어루만져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많은 것을 깨우쳤다. 환자는 마음으로 대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 넉넉한 에베레스트의 품에서 그들은 의사로서 한 발 더 정진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